충청권부터 지금 또 충청 지역 계시지만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 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전당대회의 목표는 모든 당원들이 전원 투표하는, 그래서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혹시나 기술적 문제가 있어도 다 신뢰할 수 있는 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이런 언급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일 김민석 후보가 요즘에 그 신천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염두에 둔 발언인가 어떻습니까? 뭐 다양한 염두가 함께 이렇게 복선이 깔려 있는 발언처럼 온라인 투표 1시간 먹통되면은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낄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온라인 투표 1시간 반은 큰 순수하게 시스템상의 문제였는데 100% 투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고 그러할 때 일부의 불순한 의도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수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면 그들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없앨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끼지 못하도록 당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참여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를 할 때 혹시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투표를 해달라. 그리고 투표를 많이 할 때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1시간 반 동안 목통이 되었다. 이제 충청북도에서 이제 투표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행여나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라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흥행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넉넉하게 우리 당원들에게도 아마 그런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옮겨붙고 있어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지금 수사 중인 주체가 있습니다. 검경 합수부인데 근데 이미 넉 달 전에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간부가 가입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었고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가요?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하고 민주당에 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죠. 이 검찰 수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당은 두고 사실 그걸로 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우리 당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우리가 뭐 특정 종교 세력에 휘둘리는 정당이냐 공격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번에 자기들 당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도 이번뿐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도 두 차례 계속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우리 당 내에서도 이게 개입한다 어쩐단 말이 있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좀 우리 정당의 지금 전당대 방식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중당적 문제 지금 김민석 후보도 그 이야기를 제기를 했는데 이중당적 그러니까 지금 정당원들이 우리 그 정당의 전당대에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이중당적자들도 동시에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그 당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그 당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정당법에는 이중당적이 금지돼 있어요. 있습니다만 그 선관위에서 이중당적 이거 선관위에 이제 그 당원 명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교차해서 뭘 걸러내준다든가. 근데 그 물론 그게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뭐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에서도 그 이중당적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지금 그 조금 전에 뭐 100% 당원 투표를 했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원 투표들도 한 50%, 많아야 60%, 적게는 30%까지 당원 투표 안 합니다. 전당대회가 별 흥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은 그 중에 그 이렇게 팽팽하게 맞붙을 때 전체 당원의 30%, 한 40%가 투표한다고 칩시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150만이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60만 되나요? 저 80만쯤 됩니까?
그럼 40만만 넣으면 다 좌우를 한단 말이죠. 50% 넘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한 5만 정도. 그러니까 좀 팽팽한 성부이기 때문에 5만 내지 2만 명, 최소한 아마 1만 명 정도의 어떤 똑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가 들어와서 끼워버리면은 그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이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이권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서 특정 정당의 대표나 특정 정당의 공천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하자고 해서 드러났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당에 대한 수사도 그런 거였거든요. 뭐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당선시키지 않았냐는 의구심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이중당적 문제하고 그다음에 당원 투표 100%라는 것이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주적이라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허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총당원 투표가 오히려 대표성의 위기를 부른다. 또 특히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오랫동안 내가 당비도 내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있던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개월 앞두고 당원 조건을 갖추어서 몇만 명이 동시에 가입해서 우리 목적을 전당대회를 이용하자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완전 무방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총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제도의 이제 함정입니다. 함정이고 이것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또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도 대의원제도, 대의원표가 많은 게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치 여론조사를 할 때 인구 구성, 우리 당원들이 여론조사 비대로 안 돼 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할 때는 20대가 20%, 30대 이렇게 딱 인구 구성을 맞춰서 여론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들도 전국 정당, 국민 정당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대의원 제도에 가중치를 두어서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또 당원들의 진심이 반영되도록 했는데 그 구조를 스스로 흐트리는 사람이 지금 정청래 전 대표죠. 왜냐하면 이런 걸 없애고 당원 1인당 1투표 이게 당원 주권이라고 강조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엉뚱한 이중당적의 문제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동시 가입을 통해서 전당대회의 이 향방을 바꾸는 이런 정당에서 큰 지금 좀 허점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최 의원님께서 이제 당원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뭐 대의원제, 당원 투표, 이중단적, 또 온라인 입당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앞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 왜 이렇게 수사를 편향적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지금 일단 합수본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또 했거든요.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그 처벌은 그 종교 관계자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관련해서. 그리고 또 통일교 관련해서는 권성동 전 의원이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고 그 수뢰와 관련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뭐 당원 명부를 가지고 뭐 경선이나 이런 데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이런 수사를 한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저 저들이 의도적으로 관여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만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그냥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진술 하나로 강제 수사까지 나서는 건 그렇습니다. 이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력들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지금의 그 당원 가입 문제 그리고 이중당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양당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고 그 주권을 더 확대시키는 과정인데 이때에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주권을 훼손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지 제대로 어떻게 만들지는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그 안들이 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갖고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나중까지 그대로 관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최소한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정당의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가면서 어떻게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당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모을 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당원 가입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요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온라인 입당 또 이중 당정 이게 계속 꼽혀요. 그러니까 잠깐 보면은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479만 명이던 정당 당원수, 이거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정당 당원수가 지금 한 10여 년 넘게 흘렀는데 1,128만 명으로 늘어났던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간에 2014년에부터 쭉 늘어난 이유가 2015년에 온라인 당원 가입 입당이 도입된 이후에 정당 가입이 되게 손쉬워졌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가입했는지 검증은 좀 어려워졌다. 이 검증이 왜 필요하냐면 정당법상 이중 당적이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실제로 나는 A 정당에 가입되는데 B 정당 가입해서 의견을 막 표명해요. 그럼 그게 어떤 순수한 의도성을 가지지 않은 의견 표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야 모두 명부에 대한 관리보다 그동안 이 확장에만 너무 급급했던 거 아닙니까? 최 의원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선관위에 등록된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분이 1,128만입니다. 예, 24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이게 더 늘어났을 겁니다. 네. 아마 도시방선 거치면서 우리 지역에서 보면 당원들이 막 늘어나요. 당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천에 당원들을 모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20년, 30년 동안 이 당에 당비를 내고 헌신해 왔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특정한 시기에 그 공천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저 신천지처럼 또 이 합수분의 그 설명도 보면 어폐가 있는 것이 총회 차원에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지역 차원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총회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했다는. 중앙에서 한 게 아니라.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 예. 그걸. 어쨌든 그런데 우리 정치학자들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공산당도 인구 대비로 치면은 당원이 이렇게 뭐 비율이. 그 뭐 10억 중에 당원 비율이 1억이 되고 그렇게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20%가 넘습니다. 국민 한 4명 중에 1명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정당에 대한 관심은 좋은 일이지만 과연 이제 이 정당에 이게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당은 그러면 정당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 정당의 혁신에 대한 중대한 지금 이제 문제를 이번에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 중요한 이벤트도 있죠. 민주당에서요. 3명의 당대표 후보들의 첫 합동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 오늘 이 신천지 의혹 포함해서 또 무슨 공방이 오갈까? 당원들은 오늘 뭘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세요? 서로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4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네. 것 중심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가질 텐데, 여당의 어떤 비전을 누가 제시할 수 그렇습니다. 있느냐. 민주당의 지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 당원들은 그런 생각을 주로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렇게 뭐 대립 구도도 쌓이고 또 특정 후보는 그 전선을 오히려 강화함으로 인해서 본인 득표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은 사실 그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긍정적 의제보다는 부정적 의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예. 우리 스스로도 뭐 신천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토론의 긍정적 방향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장치를 당대표로서 어떻게 마련하고 이거를 정치적인 수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긍정적인 거고. 이것에 대한 서로의 공격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책임이 당신한테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요. 우려를 갖고 있어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네. 우리가 이중당정 문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당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과거에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로 야당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것이 기초의원들까지도 경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당원은 늘어나는데 우리 당원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이분들에 대한 명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여는 가는데 빠지는 인원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당의 주인은 당과 국민이죠. 당원만이 그 당의 주인일 수 있겠습니까? 네네. 당과 국민인데 어떻게 할 때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우리 당을 각 정당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예. 이런 긍정적 논의가 촉발되는 시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당법상 지금 가져봅니다. 이중당적이 좀 사문화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